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루 증시 중요 이슈들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트럼프가 이 관세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관세 확대 정책을 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우리나라에게 이 관세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EU가 장 막판에 미국을 향해서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고 또 속보로 발표가 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 전쟁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삼성과 브로드컴이 이 광반도체 개발과 관련해서 또 이슈가 들려와서 또 관련된 반도체 관련주들의 급등 현상이 일어났는데 어떤 내용인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3월 10일 오늘부터 예외 없이 모든 품목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 관세가 확대 적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품목을 보니까 알루미늄 기존의 10%에서 25%로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파생 상품, 볼트, 너트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품목이 추가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소식으로 철강 관련주들이 장중에 잠깐 뛰기도 했었고, 특히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기존 10%에서 25%로 인상되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는 이 알루미늄 관련된 테마들이 장중에 좀 급등하는 현상들이 펼쳐졌습니다. 관련주 대장으로는 알맥이 현재 알루미늄 대장주로 역할을 해주고 있고, 이 회사는 이 과거에 예전에 미국으로부터 알루미늄 관세 면제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현지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관세 회피 관련주, 반사이익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트럼프가 철강과 알루미늄을 관세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장단점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장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2018년도부터 이 철강의 쿼터제가 도입이 됐었죠. 그래서 연간 263만 톤의 철강만 수출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출량에 대한 족쇄가 없어졌다. 그만큼 이 대미에 대한 수출량이 앞으로 확대될 기회가 생겼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관세가 우리나라에게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었으면 당연히 큰 피해를 입겠지만 모든 나라 예외 없이 관세가 적용된다라는 점, 특히나 한국 기업들 중에서는 미국에 공장을 보유한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사이익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현재 주식 중에서는 세아제강이 미국에 공장을 보유하면서 그게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철강 관세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철강 점유율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국이 이 철강을 관세를 하는 게 특정 나라에 대해서 겨냥을 한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게 중국이죠. 중국이 점유율의 50% 절반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게 관세를 때릴 때도 어떻게 했냐면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충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협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단점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철강 가격이 25%가 당연히 올라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물량 자체가 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18년도에서도 관세를 매겼었는데 그때 당시 관세가 맞고 나서 24%의 물량에 감소했던 경험들이 존재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 장 막판 들어서 속보 소식이 좀 들려왔었는데 이유가 4월부터 41조 원 규모의 미국 제품에 대해다가 보복 관세를 하겠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 관세 전쟁이 펼쳐지는 흐름들이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장 막판 들어서 이렇게 좀 흘러내리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시점은 부분은 시행 시점이라는 거죠. 언제다? 4월 중순. 여전히 한 달가량이 남아있다. 왜 한 달가량을 남겨뒀을까를 생각해보게 되면 당연히 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놨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 트럼프 1기 때도 이 보복 관세를 실제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다?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보류한 바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에도 뭐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우리가 끝까지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에서 오랜만에 반도체 관련주들의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뭐 여러 가지 소식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반도체 재고가 25년도 1분기의 기점으로 피크아웃이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려왔었고, 이 공급 감소로 인해서 이 가격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 DDR5의 시세가 최근에 좀 급등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 7% 이상 상승을 나타내주면서 이런 범용 메모리에 대한 가격 반등에 따라서 이 반도체의 업황 기대 심리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관련주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는데 3에어로직스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LPDDR5 저전력 반도체죠. 관련된 5G IoT 솔루션을 제공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고,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출자한 펀드가 있는데 그 펀드가 이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또 소식이 들리면서 삼성과 SK 하이닉스도 관련주로 엮여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특히나 광반도체 관련주들의 급등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이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이 광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 중이며 추후에 2년 정도 뒤에 반도체를 상용화할 계획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광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기존 반도체에 대비해서 광이 뭡니까 여러분들? 빛 아닙니까? 빛을 사용한다라고 해서 광반도체고요. 그래서 기존 반도체보다 훨씬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요즘 흔히 우리 AI 데이터 센터 이런 고대역 폭의 큰 장점을 발휘하는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광반도체 안에 이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기술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 데이터를 전기 대신해서 빛 신호로 처리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주들의 좀 상승이 돋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퀄리타스 반도체가 26%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이 회사가 이 광반도체에 들어가는 실리콘 포토닉스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에 좀 상승이 나왔네요. 자, 오늘 장마감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